진행할게요. 예, 지금 특수관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특수관계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죠? 그 특수관계 때문에 뭐 고의로 저가로 결정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법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특수관계에서 가격을 이제 검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이 비교가격 검토법과 밑에 있는 거래상황 검토법, 이 두 가지가 이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비교가격 검토법과 거래상황 검토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데 이 거래가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입니다를 입증하는 방법이 비교가격법과 거래상황검토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은 일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비교가격법과 거래상황검토법을 좀 하나씩 볼 건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훨씬 쉬운 거는 비교가격이고요. 비교가격.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건 거래상황검토법인데, 비교가격은 뭐냐면요, 그냥 비교 대상을 잡은 다음에 그 가격이랑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한 물품의 가격의 차이를 그냥 비교해버려요. 그러면 되게 명확하겠죠? 예를 들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100만 원에 사오고 있었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도 100만 원에 사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특수관계가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거래하고 있네요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격 대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이 비교가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 가끔 종종 나오는데 봐야 되는데 어떤 거랑 비교할 거냐? 그럼 이제 비교 대상 하나는 명확하죠. 특수관계자가 수입하는 그 가격이랑 다른 가격 하나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어떤 가격이냐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물건을 수입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가격이랑 특수관계자 간에 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비교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 가격 차이를 보겠죠. 그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고 적게 나면 인정을 해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 33조 34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33조는 사방법이고요. 34조는 오방법입니다. 그죠? 나중에 아시게 될 테니까. 어쨌든 사방법이랑 오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랑 특수관계자 간에 수입되는 물품이랑 비교를 해봐서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인정해줄 거고, 차이가 많이 나면 특수관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일방법 배제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교 가격과의 차이가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10% 차이가 안 나면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가격이 특수관계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가격 차이가 10%를 넘어서게 된다면 특수관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됐군요. 일방법 배제시킬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10%. 그래서 가격 차이가 10%이다. 10%. 자, 근데 문제는 되게 치사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10%라고 하는 건, 그죠?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가 수입한 가격이 예를 들면 100이고, 그 다음에 이 비교 가격이죠. 비교 가격은 아까 봤었던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죠? 어쨌든 비교 가격이 120이라는 가격이 있다. 그럼 이 둘 간의 차이는 몇이에요? 둘 간의 차이는 몇이야? 100이랑 120이니까 차이가 20만큼 나네요. 그죠? 20이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실 때 100분의 20으로 하는 거랑, 그죠? 똑같은 20인데 120, 그러니까 당의 수입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차이를 비교하는 거랑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차이를 비교하는 거랑 그 비율이 달라지죠. 제가 아까 10%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만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면 이게 뭐야? 당의 수입물품 가격 기준으로 10%를 얘기하나? 아니면 비교 가격 기준으로 10%를 얘기하나? 이게 헷갈리실 수 있고, 그런 걸 노리고 시험 문제가 내버리는데 당연히 법에 써 있죠.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10%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차이를 볼 건데 뭐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요 비교 가격을 분모에다가 놓고 그 차이를 분자에다가 올려서 그 차이 비율이, 그러니까 요 비율이 이건 20%네요. 그죠? 20%보다 더 많이 났으니까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120 정도에 사오는데 너가 100에 사온 거 보니까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비율을 계산해보고, 그럼 여러분 답안지는 이렇게 쓰겠죠? 구매자, 판매자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가격이 차이를 봤더니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120분의 20이니까 10%를 초과하는 것 같아서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세요? 비교 가격법이 그런 겁니다. 거래사항검토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문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내용은 조금 축약시켜놨어요. 고시에 굉장히 자세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놓고 한 10가지를 나열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와서 싸게 사왔으면 한국에서의 구매자의 마진율, 이익률이 확 올라가 버리겠죠. 싸게 사오면 구매자의 마진율이 올라간다.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려고 할 테니까 구매자의 마진율이 확 올라가는 상황.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수익성 지표를 봤더니 이런 거 기준으로는 거래사항검토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기준들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거 이제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값만 잡아 보시기에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비교가격법을 통과하거나 거래사항검토법 둘 중에 하나라도 꼭 통과를 해야지만 일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프린트물 조금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번호가 밑에 조금 이렇게 써있긴 한데 7페이지 아까 일방법 적용 불가 사유하고 쭉 나와 있었던 그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일방법을 쓸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었던 거 수출 판매가 아닐 때, 예를 들면 뭐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산업용 쓰레기가 들어와서 음의 가치, 마이너스의 가치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 수출 판매를 안 봐서 일방법 배제된다 그 얘기했었고,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조건 또는 사정, 사후 기속이, 그다음에 특수관계까지 쭉 봤고요. 4가지 다 사유가 된다 봤었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여러분들 요새 이게 되게 조세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합리적 의심. 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봤더니, 과세당국이 봤더니 뭔가 이상할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사과가 막 수입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0만 원에 수입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만 7만 원에 사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농산물이라는 게 어떤 대표적인 시장 가격이 있어서 10만 원에 들어오면 이 사람도 10만 원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얘만 유독 자꾸 7만 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한테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죠. 너 뭔가 관세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과표 일부러 누락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저가 신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충되는 개념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과 하나의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절대 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사오는데 어떤 사람은 7만 원에 사오는 게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근데 관세 당국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모니터링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입증자로 내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수입 물동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세관에서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이 들어갔을 때,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다른 사람 다 10만 원 사오는데 당신은 왜 7만 원에 사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진짜 7만 원에 사오고 있는데요. 남들이 얼마에 사오는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해외에 있는, 중국에 있는 어떤 거래자랑 판매자랑 거래를 해가지고 7만 원 보내고 7만 원짜리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인보이스도 있고요. 송금 내역도 다 있습니다. 뭐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7만 원이 왜 문제가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이? 일방법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